안녕하세요. 오늘도 옛 이야기집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옛적 한 점쟁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요한 자는 뿌리를 내리고 복은 샘물처럼 나누면 불어난다. 조선의 어느 마을, 그 말의 뜻을 깨닫게 된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의 손끝이 시렸습니다. 새벽 우물물은 겨울처럼 차갑고 빨래비누 냄새가 코를 찔렀죠. 아직 동도 트지 않은 마당에서 버들각시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집에선 며느리의 숨소리마저 죄가 되었으니까요. 시집 온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엔 붉은 천이 흔들리고 마당엔 진달래가 피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버들각시는 이 집이 자신을 받아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첫날 밤 남편은 등을 보인 채 잠들었고 그 등이 참 넓어 보였습니다. 아내를 가로막는 벽처럼요. 빨래 소리가 왜 이리 요란하냐? 시어머니 윤 씨의 목소리가 떨어지면 버들각시는 더 조심스럽게 천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해도 꾸중이었어요. 밥 짓는 연기가 너무 많다. 쌀을 얼마나 허비하는 게냐? 연기를 줄이려 애쓰면 이번엔 밥이 설익었다 했죠. 버들각시의 손가락 마디는 갈라지고 무릎엔 빨래판 자국이 새겨졌습니다. 말을 아끼면 미움을 덜 받는다 했는데 침묵에도 무게가 있었어요. 입 다문 채 견디는 날들이 그녀의 가슴에 돌처럼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던 날, 버들각시는 용기를 냈어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남편 한림의 얼굴을 보며 물었죠. 그는 한숨만 길게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뜻을 거스르지 마. 그냥 참고 살면 돼.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밤 버들각시는 이불 속에서 울음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간 울음은 쓰디쓴 약처럼 쓰라렸어요. 견딜 수 없던 어느 저녁 그녀는 마당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버드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죠. 축축한 숲 위에 이마를 기대니 나무에서 물기 어린 초록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말없이 서 있는 그 나무가 버들각시를 닮았어요. 나무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이튿날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을 때였어요. 동네 여인네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집 며느리 말이 없어서 더 무섭대요. 버드나무처럼 축 늘어져서 뭐 하나 싶어. 물동이를 든 버들각시의 손이 떨렸습니다. 물에 비친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밤 버들각시는 다시 버드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갈라진 손을 모았어요. 입술을 꼭 다문 채 눈을 감았죠. 제발 이 마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말로는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시어머니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시고 남편이 저를 바라봐주게 해주세요. 제가 아무리 조심해도 미움만 쌓이는 이 날들이 언젠가는 끝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저 이 집의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을 뿐입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함께 나누고 아침 인사에 미소를 받고 그저 그런 평범한 하루를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기도했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가 있듯 자신의 마음도 언젠가 닿기를 바라며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나무 밑동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유난히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버드나무가 크게 흔들리는 소리에 버들각시는 잠에서 깼어요. 사랑채 창문 너머로 나뭇가지들이 마치 춤을 추듯 흔들렸죠. 버들각시는 이불을 끌어당겨 턱까지 덮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외롭지는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은 계속 불었고 나뭇잎들은 밤새 흔들렸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쳤을 때 버들각시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닭장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거든요. 버들각시가 다가가 보니 암탉 한 마리가 알을 6개나 낳아 놓았습니다. 새싹이요. 평소엔 하루에 1개도 낳기 힘들었는데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이람? 버들각시는 조심스럽게 알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에 닿는 알의 온기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 윤 씨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알이 6개나? 오늘따라 웬일인고? 윤 씨는 신기한 듯 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닭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거람? 뭘 잘 먹였나?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입가엔 미소가 번졌어요. 좋은 일이니까요. 오늘 장에 내다 팔면 쌀 한 대는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윤 씨는 곧 며느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나저나 너 아침상은 아직도 안 차렸느냐? 해가 이렇게 높이 떴는데. 지금 바로 올리겠습니다. 버들각시는 허겁지겁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사실 닭장을 보느라 조금 늦었을 뿐인데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어김없었습니다. 아침상을 차려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국이 왜 이리 짜냐? 된장을 얼마나 넣은 게냐? 죄송합니다. 나물도 너무 물렀어. 데치는 시간을 어떻게 잰 거냐? 버들각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제와 똑같이 만들었는데 어제는 싱겁다 하시더니 오늘은 짜다 하시네요. 그날 저녁 윤 씨가 곡식 창고를 열어보니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쥐 한 마리 보이지 않았어요. 늘 쌀자루를 갉아먹던 쥐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죠. 게다가 창고 안 공기는 맑고 상쾌했습니다. 곰팡이 냄새 하나 없이요. 이상하구나. 참 이상해. 윤 씨는 창고 안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쥐약을 놓은 것도 아니고 고양이를 들인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웬일로 집안에 이런 일이 겹치는 거람? 기분은 좋았습니다. 윤 씨는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제사를 정성껏 지낸 덕이겠지. 조상님들께서 우리 집을 돌봐주시는 거야. 그 덕이 지금 나타나는 거겠어. 역시 내가 있어야 이 집안이 돌아가는 거야. 내가 있으니까 복도 오는 거고. 하지만 좋은 기분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창고에서 나온 윤 씨는 마당을 쓸고 있던 며느리를 불렀어요. 야, 너. 마당 구석에 낙엽이 그대로 있구나. 눈이 있으면서 어찌 그걸 못 보느냐? 제가 지금 바로 됐다. 내가 하면 제대로 하겠느냐? 물 길어다 마루 밑에 부어놓기나 해라.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 어쩌려고. 버들각시는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쓸모없는 거. 그 말이 등에 꽂혔습니다. 버들각시는 우물가에 앉아 물동이에 물을 길었어요.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지쳐 보였어요. 이상한 일들이 생긴 지 사흘째 되던 날 윤 씨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닭이 낳은 알을 팔러 간 길이었어요.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곡식을 파느니 천을 사느니 엿장수의 호령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죠. 윤 씨가 알을 팔고 쌀을 사려는데 장터 구석진 곳에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점쟁이 노파였어요. 허리가 굽은 노파는 낡은 삼배 두루마기를 걸치고 주름진 얼굴 위로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깊게 패인 눈가에서 빛나는 눈동자는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듯 했어요.
노파가 손짓을 했습니다. 이리 오시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이상했어요. 윤 씨는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노파 앞에 멈춰 서자 노파는 윤 씨의 손을 붙잡았어요. 소나기에 힘이 있었습니다. 부인. 노파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부인 댁마당에 버드나무가 서 있지 않소. 그 순간 윤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버드나무요? 그 나무는 오래되었소. 수많은 계절을 견뎌왔고 수많은 눈물을 받아왔지. 노파의 눈동자가 윤 씨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고요한 자의 눈물은 땅에 스며들고 땅에 스며든 눈물은 하늘로 올라가는 법이오. 부인 댁엔 지금 복이 들어오고 있어. 윤 씨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복이 들어온다고요? 하나, 복은 샘물과 같은 거. 퍼내면 마르고 나누면 불어나는 법이오. 노파의 소나기가 더 세게 조여들었습니다. 탐하지 마시오. 복의 근원을 억지로 쥐려들며 그 손은 저주에 물들 것이오. 노파의 목소리에 한기가 서렸습니다. 윤 씨는 황급히 손을 빼냈습니다. 허튼 소리 마시오. 무슨 말인지 모르겠소. 윤 씨는 노파에게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빨라지지 않았어요. 귓가에 노파의 말이 자꾸만 맴돌았거든요. 고요한 자의 눈물, 복의 근원, 탐하지 마시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버드나무, 고요한 자, 복의 근원,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윤 씨는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마당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구석에 오래된 버드나무 한 그루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나무가 뭔가 특별한 건가? 윤 씨는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버들각 씨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등이 구부정했습니다. 축 처진 어깨, 거친 손. 그때 윤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고요한 자, 말없는 자, 며느리였습니다. 점쟁이가 말한 고요한 자는 바로 며느리를 뜻하는 게 아닐까요? 윤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집에 생긴 좋은 일들이 모두 며느리 때문이라는 건가요? 그날 저녁 버들각 씨가 저녁상을 차렸을 때였어요. 어머님, 진지 드십시오. 윤 씨는 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구수한 향이 피어올랐어요. 밥은 윤기가 흘렀고 나물은 정갈하게 담겨 있었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상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눈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며느리가 담은 밥 한 술, 며느리가 데친 나물 한 점. 혹시 이 안에 복이 담겨 있는 건 아닐까? 윤 씨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술 떠서 입에 넣었어요. 고소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아니, 오늘따라 유난히 맛있게 느껴졌어요. 맛있구나. 버들각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을 칭찬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윤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버들각 씨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관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엔 조금씩 자라나는 욕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요? 며느리에게서 복이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버드나무에서? 만약 그렇다면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더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며느리를 잘 대해주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달빛이 방문 틈새로 스며들었어요. 마당에 버드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마치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리며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탐하지 말고 나누어야 한다. 하지만 윤 씨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욕심의 씨앗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윤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한 시즌이나 일찍 눈을 뜬 거예요. 잠을 설쳤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부엌에서 불 지피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벌써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버들각 씨가 부엌에서 나와 마당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향하는 뒷모습. 어깨가 가늘었어요. 새벽 안개 속에서 그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 애가 정말 복을 부른다는 건가? 윤 씨는 며느리를 지켜보았습니다. 관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버들각 씨가 빨래한 옷을 입으면 묘하게 몸이 가벼워졌어요. 윤 씨는 무릎이 좋지 않았는데 며느리가 빨래한 치마를 입으니 통증이 덜했습니다. 이상하구나. 윤 씨는 치마폭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날 점심 버들각 씨가 만든 미역국을 먹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물이 유난히 구수하고 시원했어요. 평소엔 미역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2그릇이나 비웠습니다. 너, 이 구, 뭘 넣었느냐? 그저 평소대로 끓였습니다, 어머님. 버들각 씨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윤 씨는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늘 그랬듯이요. 평소대로라. 그럼 왜 오늘따라 일이 맛있는 거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 씨는 며느리가 하는 일을 하나하나 관찰했어요. 빨래하는 모습, 밥 짓는 모습, 마당 쓰는 모습,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만진 것들엔 뭔가 따뜻함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갠 이불은 햇살 냄새가 더 진했고 며느리가 정리한 방은 공기가 더 상쾌했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건가? 윤 씨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뭔가 특별한 힘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를 잘 대해줘야겠다는 생각보다 다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 복을 더 많이 받을 방법은 없을까? 욕심이었습니다. 윤 씨는 며느리에게 조금 덜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국은 괜찮구나. 고맙습니다, 어머님. 빨래도 잘 말랐네. 버들각 씨는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하지만 윤 씨의 마음은 순수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진심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복을 더 받기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잘해주면 복이 더 많이 들어올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며 며느리에게 말을 부드럽게 건넸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버들각 씨는 그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따뜻하지 않았거든요. 무언가를 재는 듯한,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윤 씨는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나왔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그때 마당 구석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버들각 씨였어요. 며느리가 버드나무 아래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윤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몸을 기둥 뒤로 숨기고 지켜보았어요. 버들각 씨는 버드나무 아래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나무 밑동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기도라기보다는
나무와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버들각 씨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우는 걸까요? 달빛 아래서 그 모습이 너무도 외로워 보였어요. 윤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애가 저 나무한테 뭘 빌고 있는 거지?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나무가 복의 근원인가? 점쟁이 노파의 말이 떠올랐어요. 부인 댁 마당에 버드나무가 서 있지 않소. 그 나무는 오래되었소. 수많은 눈물을 받아왔지. 그렇구나. 며느리가 저 나무에 기도를 했고, 그래서 복이 들어온 거구나. 윤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저 나무에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며느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버들각 씨는 일어났습니다. 나무에 마지막으로 이마를 기대고 천천히 방으로 돌아갔어요. 윤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버드나무를 바라보았어요. 달빛 아래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그 가지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저 나무가 복을 주는 나무라면 윤 씨의 마음속에서 욕심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저렇게 조용히 겸손하게 빌었겠죠. 그래서 조금씩만 복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자신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확실하게 빌 수 있어요. 우리 집에 큰 재물을 달라고, 아들이 벼슬에 오르게 해달라고,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윤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밤, 아니, 오늘 밤 당장이라도 저 나무에 가서 기도를 올리리라. 그날 밤 깊은 시각, 윤 씨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어요. 남편도 며느리도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윤 씨는 버드나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어요.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버드나무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나무는 컸어요. 굵은 줄기에 축축한 숲이, 바람의 가지들이 흔들렸습니다. 윤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껴안았어요. 나무님, 윤 씨는 속삭였습니다. 우리 집에 큰 복을 주십시오. 재물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아들이 높은 벼슬에 오르게 해 주십시오. 이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욕심 가득한 기도였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나뭇가지들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거부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윤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들어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이루어 주십시오. 그 순간이었습니다. 버드나무 줄기에서 무언가 끈적한 것이 흘러내렸어요. 진액이었습니다. 투명하고 끈적한 나무 진액이 윤 씨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윤 씨는 손을 보았어요. 진액이 손등에 묻어 있었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웠어요. 윤 씨는 손을 털었습니다. 하지만 진액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뭐지? 윤 씨는 옷자락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닦아도 진액은 그대로였어요. 오히려 손에 더 깊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떨어지지 않네.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윤 씨는 얼른 우물로 가서 물로 손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진액은 여전히 손에 붙어 있었어요. 아니, 이제는 손가락 사이까지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윤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진액이 반짝거렸어요. 마치 나무가 그녀를 표시해 놓은 것처럼. 그날 밤 윤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손이 이상했거든요. 진액이 묻은 곳이 근질근질하고 뜨겁고 아팠어요. 손을 들어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손은 끔찍했습니다.
피부가 갈라지고 그 틈새로 뭔가 딱딱한 것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나무 껍질이었습니다. 점쟁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탐하지 마시오. 복의 근원을 억지로 쥐려들며 그 손은 저주에 물들 것이오. 며칠이 지나자 손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손가락이 하나씩 굳어갔어요. 새끼손가락 약지, 중지, 손목에서 진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끈적끈적한 나무 진액 같은 것이 밤마다 고통이 심해졌어요. 손톱 밑에서 뭔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나뭇가지 같은 것이 손톱이 들뜨기 시작했어요. 아! 손톱 하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작은 나뭇가지가 돋아났습니다. 윤 씨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밥그릇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고리 끈을 묶을 수가 없었거든요. 거울을 보았습니다. 나무 껍질로 뒤덮인 손, 그 사이로 흐르는 진액, 손가락 끝에서 자라난 작은 나뭇가지들, 더 이상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윤 씨는 거울을 집어던졌어요. 남편 한림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손을 좀 보여주십시오. 나가거라! 하지만 한림은 이미 보고 말았어요.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한림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이 서려 있었어요.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안주인, 손이 이상해졌다던데요? 무슨 병인가 봐요. 며느리는 그래도 밤낮으로 돌보던데 착한 애죠? 윤 씨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어느 저녁, 버들각 씨가 저녁상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십시오. 놔두고 가거라! 어머님, 혹시 제가 그 순간 윤 씨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내가 무슨 도움을 준다고! 윤 씨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저주를 건 게 내가 아니고 누구냐? 저는 어머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란 말이다! 버들각 씨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윤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장터에 가야 해. 점쟁이를 찾아야 해. 이 저주를 풀 방법을. 윤 씨는 손을 천으로 꽁꽁 감쌌어요. 그리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윤 씨는 천으로 감싼 손을 품 안에 숨기고 점쟁이를 찾아 헤맸어요. 하지만 그 노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점쟁이 어디 갔어요? 윤 씨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노파요? 진작 떠났는데요. 절망이 밀려왔어요. 그 순간 감았던 천이 풀렸습니다. 바람에 날려서 윤 씨의 손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보았어요. 으악! 한 아낙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게 뭐야? 손이. 나무야!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어요. 아이 하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서워! 괴물이야! 괴물이다!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사람들은 윤 씨를 피했습니다. 마치 역병 환자를 대하듯 저리 가세요. 가까이 오지 마! 누군가 돌을 던졌습니다. 윤 씨의 어깨에 돌이 맞았어요. 윤 씨는 비틀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물러났어요. 수군거렸습니다. 저주받은 거야. 욕심을 부리다가 윤 씨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서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창피했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괴물이 되어버렸구나.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윤 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개를 드니 며느리였어요.
버들각 씨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그만하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분은 제 어머님입니다. 사람들이 멈칫했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집에 가요, 어머님. 윤 씨는 울었습니다. 며느리의 어깨에 기대어 장터를 벗어났어요. 길 내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며느리 대단하다. 저렇게 구박받았는데도 참 착한 애네. 윤 씨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피함, 수치심, 고통, 모든 게 뒤섞였어요. 내가 뭘 한 거지? 한밤중이었습니다. 윤 씨는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버드나무가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윤 씨는 비틀거리며 나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제발 풀어주세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뭘 원하시는 겁니까?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윤 씨는 울며 애원했어요. 제물을 드릴까요? 제사를 지낼까요? 말씀만 해주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사랑채를 가리켰습니다. 며느리가 자고 있는 곳을. 윤 씨는 그 방향을 보았습니다. 며느리? 바람이 다시 불었고 이제는 가지들이 모두 사랑채를 가리켰어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였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복은 며느리였어. 윤 씨는 나무 밑동에 이마를 댔습니다. 내가 찾던 복은 바로 옆에 있었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윤 씨는 나무 앞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오래. 그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며느리였습니다. 버들각 씨가 나무 아래로 걸어왔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윤 씨는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선 며느리.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는 며느리. 며느리야, 윤 씨는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너였어. 복은 너였는데 나는 그걸 몰라봤어. 윤 씨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다오.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버들각 씨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굳어버린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어머님, 용서할 게 없습니다. 아니다. 있다. 너한테 한 짓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어머님께서 마음을 내려놓으셨으니 조금씩 나아지실 거예요. 버들각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집에 들어가요. 추우세요. 윤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무로 변한 자신의 손으로. 하지만 며느리는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꽉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버드나무 앞에서 용서를 구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 씨는 일찍 눈을 떴어요. 손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며느리야. 버들각 씨가 돌아보았어요.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왜 나오셨어요? 제가 가져다 드릴 텐데. 아니다. 내가 여기서 먹고 싶구나. 윤 씨는 부엌 한쪽에 앉았습니다. 버들각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상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게.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 씨는 굳은 손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야, 내가 저 콩 좀 골라줄까? 어머님께서요? 응. 이 손으로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버들각 씨는 콩 광주리를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콩을 골랐어요. 윤 씨는 굳은 손으로 서툴게 콩을 집었습니다. 떨어뜨리기도 하고 느리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야, 네, 어머님. 너는 매일 이런 일을 했구나. 네, 힘들었겠다. 버들각 씨는 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를 보았어요. 윤 씨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에 버들각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하고 싶구나. 고맙다고. 마을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집 요새 분위기가 달라졌던데요. 맞아요. 며느리가 웃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저 애가 웃는 거. 시어머니도 달라진 것 같던데 며느리랑 마당에서 같이 일하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죠. 손은 아직 안 나았다던데 마음은 나은 것 같아요. 여인네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윤 씨는 잠들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버드나무가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윤 씨는 천천히 나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나무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지난번엔 용서를 구하러 왔었죠. 오늘은 감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며느리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 씨는 나무 밑동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눈이 있으면서도 못 봤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 손이 굳은 건 벌이 아니라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윤 씨는 고개를 들어 버드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이 나무 아래 왔었죠. 힘들 때마다.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마음을 당신은 알아주셨나 봐요. 제가 몰라본 그 마음을. 윤 씨는 나무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윤 씨가 돌아보니 버들각 씨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어머님. 버들각 씨는 조용히 다가와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나란히 버드나무 아래 앉아 있었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윤 씨는 굳은 손을 들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버들각 씨의 손은 따뜻했어요.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혔지만 따뜻했습니다. 며느리야. 네, 어머님. 이 손이 이 집을 지켜온 거구나. 버들각 씨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버드나무 아래서 얼마나 지났을까요? 버들각 씨가 머리에 꽂았던 비녀를 풀었습니다. 어머님, 응? 이거 제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버들각 씨는 그 비녀를 시어머니의 손에 감싸주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뭘 하는 거냐? 친정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이 비녀엔 복이 깃들어 있다고.
힘들 때 이걸 만지면 마음이 편해진다고요. 비녀가 윤 씨의 손을 감쌌습니다. 며느리야, 하지만 이건 내 것인데. 아니에요. 이젠 어머님 것이에요. 버들각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버드나무가 크게 흔들렸어요.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그날 밤 윤 씨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어요. 어둠 속에서 버드나무가 나타났습니다. 거대했어요. 하늘까지 닿을 듯 높이 솟아 있었고 뿌리는 땅 깊숙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나무에서 빛이 흘러나왔어요. 은은하고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깊고 오래된 목소리.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을 살아온 듯한 그런 목소리였어요. 이제 알았느냐? 윤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았느니라. 가까이 내 곁에 있었느니라. 며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들이 흔들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오래된 노래 같았어요. 복은 훔쳐가지는 것이 아니니라.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복은 나눔이니라. 주고받음이니라. 나무의 가지들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너는 며느리를 인정하였고 며느리는 너를 용서하였느니라. 바람이 거세졌어요. 이제 복은 제자리로 돌아가리라. 윤 씨는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그 손은 서서히 변하고 있었어요. 나무 껍질이 조각조각 벗겨지고 그 아래 새살이 돋아나고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나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거대한 가지들이 윤 씨를 감싸 안는 것처럼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빛이 점점 밝아졌어요. 그리고 윤 씨는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따뜻한 잠 속으로.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 씨는 눈을 떴어요. 그리고 손을 보았습니다. 나무 껍질이 없었어요. 벗겨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껍질 조각들이 보였어요. 대신 그 자리엔 새살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조금 붉고 예민해 보이지만 분명한 사람의 살이었어요. 손이, 윤 씨는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움직였어요. 구부러지고 펴지고. 손이 돌아왔다. 윤 씨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어머님, 버들각 씨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보고 그녀도 눈물을 흘렸어요. 나았어요. 어머님 손이. 그래, 며느리야. 나았구나.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봄이 왔습니다. 버드나무에 새잎이 무성하게 돋았어요. 연두빛 잎새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당에서 두 사람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나물은 이렇게 다듬는 거예요. 그래? 어디 내가 한번. 어머님 솜씨 좋으신데요? 내가 잘 가르쳐줘서 그렇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자연스러운 웃음소리가. 마을 사람들이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집 복 들어왔네요. 버들각 씨가 복덩이라니까요. 저 나무 좀 보세요. 잎이 얼마나 무성한지. 버들각시 나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은 그 나무를 버들각시 나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선 오늘도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이들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말 한마디 없던 며느리의 마음은 봄마다 새잎으로 피어나 이 집을 지켰습니다. 점쟁이 노파가 했던 말. 사람들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고요한 자는 뿌리를 내린다. 말없이 견디던 며느리는 그 고요함으로 이 집에 깊은 뿌리를 내렸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뿌리를요. 복은 샘물과 같은 것. 퍼내면 마르고 나누면 불어난다. 시어머니는 복을 혼자 가지려 했습니다. 그래서 손이 굳어버렸죠.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아픈 시어머니를 돌보고 용서하고 나눴어요. 그리고 그 나눔은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복은 혼자 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선 오늘도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요. 버드나무는 오늘도 바람에 흔들리며 그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